자, 이번 시간은 111페이지죠. 네, 용도구역 편이에요. 111페이지 용도구역.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대상. 1번 용도지역, 2번이 용도지구, 3번이 용도구역. 그래서 자, 용도구역 편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구역 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치하고 용도구역의 지정 위치죠. 위치를 보는 게 제일 기본이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용도지구의 종류가 5개예요. 5개 중에서 오늘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위주로 진행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용도구역 잠깐만요. 우리 앞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잘 보고 대답하시고 여기 집중해 주시고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이 있죠. 자,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추가로 지정합니다. 무엇이었죠? 이것을 용도지구라고 했죠.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합니다. 용도지구가 되고요.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었어. 그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 완화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도 지정될 수 있죠. 용도구역은 뭐냐면은 지역지구구역이에요. 지역지구 두 개죠. 용도지역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 용도구역. 그러니까 나란히 적어보니까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핵심. 이 정도는 살짝 기억해 두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삼형제. 엄마 같습니다. 삼형제니까. 누가 나왔죠? 도시군 계획 중에서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온 아이들이에요. 용도지역이 첫째고, 용도지구가 둘째고, 그리고 용도구역은 셋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삼형제라고. 이게 용도구역이에요.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드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아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용도구역을 그림을 그려서 현장 그림을 통해서 용도구역을 소개합니다. 용도구역은 현장 그림을 그린 이유가 위치를 아예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어디에 있는지, 수단자원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는지, 시가버처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는지 알아야 진짜 아는 거잖아. 공인 중에서 그린벨트 어디에 있어요 모르잖아. 저기 도시적 밖에 있는지, 도시 주변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용도구역입니다. 여기는 인천이에요. 인천. 여러분 인천에 가신 거예요 지금. 인천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했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요. 인천은 도시지역으로서 여기는 인천시 녹지지역입니다. 인천시 녹지지역이에요. 자,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이제 그 위에 녹지지역으로 한번 묶어놓고 동시에 두 번째 그 위에 이제 두 가지를 묶어둡니다. 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를 묶여있죠. 그린벨트를 묶여있고 아니면은 공원으로 묶여있습니다. 서울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 관할 구역에 보이는 산지는 대부분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죠. 두 가지로 묶여있다고. 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 아니면은 공원으로 묶여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린벨트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에서는 정식 명칭이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요.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글자 그대로 건축물의 건축이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구역이니까 그린벨트로 묶이면서부터 30년, 40년, 50년 동안 개발이 지연된 거죠. 개발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공적 개발 위에 현지 원주민의 일부 개발만 허용되고요. 대부분의 개발은 다 일반적인 개발은 제한해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적인 토지 소유자 30년 전의 사건, 40년 전의 사건 그 토지 소유자는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상대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보다 쪽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풀리면 대박일까요? 아니에요. 그린벨트 풀리면 대박이 아니고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은 해당 지역의 토지는 전부 공적 개발로 해제해요. 명분 없이 풀 수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누구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부 공적 개발 목적이에요. 공적 개발은 해당 지역의 토지는 그냥 둡니까? 수용해버립니까? 수용해버리죠. 그러면은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득 보는 사람은 그린벨트 안에 땅 가진 사람입니까? 주변지역입니까? 주변지역이죠. 주변지역. 그것은 주변지역을 노리지 그린벨트 안에 땅은 노리지 않죠.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에 땅 가지고 있으면 파는 게 좋죠. 뭐. 개발될 거라고? 개발되면 뭐예요? 공적으로 다 수용해버리는데. 나중에 일부 시가보다 조금 낮은 보상금 받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풀리면 되잖아요. 풀려도 별 볼일 없다고 크게. 일부 뭐 이익 보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정도의 그 가능성에 그 정도의 이익을 보려고 거기에 돈 던져둘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릴 거야. 아무까지 뭐라고. 풀려도 주변에서 약간 덕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공원은 정식 명칭을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 명칭이. 지금 외웁니다. 마음껏 따라하세요. 네,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러니까 서울시 관할구역에 있는 산지는 서울 시내에 있는 산지는 녹지지이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니면은 무엇으로 묶여 있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죠. 이중으로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녹지지역과 용도구역으로 이중으로 묶여 있죠. 그럼 이쪽으로는 무질서하게 시가지 개발이 원천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곳이라고. 근데 여기를 보시라고. 여기를 보면은 묶였어? 안 묶였어? 안 묶여 있죠. 안 묶여 있잖아. 그죠? 안 묶인 지역은 그대로 있습니까? 시가지가 개발됩니까? 시가지가 개발되는데 시가지 개발은 성질상 계속 도시지역과 그 주변 쪽으로 확산돼 갈 거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단기적입니까? 무질서합니까? 무질서. 이것은 난개발이고 환경 파괴 원인이 되잖아. 그대로 국가가 그냥 둡니까?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규제합니까? 규제해줘. 그래서 무질서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이 그림을 잘 보시라고.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그러니까 법 조문에 맞도록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용도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이 뭐죠? 시가화 조정 구역이 되는 거죠. 이것을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무질서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이 진행되면은 그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 시가화는 시가지 개발 과정이에요. 그 시가지가 개발되는 과정이 무질서하니까 그냥 두겠다는 겁니까?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조정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공적 개발을 할 때까지 시기를,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조정. 그럼 여기는 조정도 개발입니까? 규제입니까? 규제. 계획을 세워서 공적으로 개발할 때까지 사적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라고. 그럼 여기까지 세 가지 공통점은 전부 공적 개발입니까? 전부 개발 허용입니까? 개발 규제입니까? 개발 규제 목적의 용도 구역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땅은 아니어서 다 용도 구역이 지정되면은.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서울입니까? 인천입니까? 인천. 인천은 서울에 없는 공유수면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까지 간 거죠, 우리가. 그럼 보십시오. 인천 앞바다 가운데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하고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용도구역을 만듭니다.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위치는 어디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와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강화도 땅 사러 갔어. 강화도 땅 사러 갔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다는 공유수면 문을고 주변 지역도 지정되잖아 봐요. 주변 지역을 넣은 거잖아요. 그림에 법에 의해서 넣은 거예요 지금. 공유수면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인천 앞바다와 그 주변 지역도 지정될 수 있는 거죠. 바다의 그린벨트 정도로 간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개발을 허용합니까? 개발 규제입니까? 개발 규제하니까 그린벨트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땅 사러 가면 조심해야 될 게 뭐죠? 그린벨트 조심해야 돼요. 그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바닷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여기 해안가니까 바다 뷰가 가능하죠. 또 석양이 얼마나 예쁘겠어. 저기 언덕에 하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바다를 보면서 저는 생활을 하고 싶죠. 이런 곳에 땅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구나. 그러니까 위치를 다 보셨잖아. 논리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린벨트를 못 껴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 위에 시가와 추진구역을 중복 지정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이나 도시 자연공원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위에 시가와 추진구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 여부를 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에서 동시에 그린벨트 지정은 가능하거든요. 두 가지 다 규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이런 것은 중복 지정이 가능하지만 시가와 추진구역과 개발 제한구역 이런 것은 또 중복 지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 여부를 외우지 않는 거라고. 그냥 중복 지정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안 하죠.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으니까 시험 내지를 못하니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안 적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정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면 적어두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설명만 이렇게 개요만 정리하고 있으면 다 되니까. 그리고 다시 화면을 인천에서 서울로 돌려버립니다. 여기는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예요. 삼성동 한전부지 다 알죠? 삼성동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가 있었다고. 이거 삼성동 한전부지에 있던 그 한국전력 본사가 지방 혁신도시를 갔습니다. 저기 전남 나주 혁신도시인가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그 나주 혁신도시를 건설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국전력 본사를 지었겠죠. 짓고 그 근무하시는 분들 관련 기관들이 다 입주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 짓고 이게 나주 혁신도시라고. 수조 원의 예산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처분해서 팔아서 그 대금으로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보전을 해야 되거든. 정부 입장에서는 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입찰에 붙였고 이제 현대자동차 정문구 회장님이 10조 질러버렸잖아. 10조. 그때 언론은 시가 한 5조 내외 정도, 뭐 그죠? 5조 내외 정도면 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물 밑에 다른 회사와 경쟁대 관계가 빼앗기기 싫고 또 통 크게 그냥 10조 질러버리면 시가 5조를 10조 정도 질러버린 거잖아. 그 다음날 그 현대 주식 떨어졌거든요.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근데 조금 이따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제 이거 알게 된 거죠. 이게 뭐지 지정되죠? 입지 규제. 이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도 구역을 만드는 거죠. 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했죠. 제가 그 첫날 수업할 때는 입지규제 최소의 용산 미군기지를 말씀드렸었고 이제 삼성도 한전부지를 말씀드린 거죠. 서로 주로 그 지정 대상이 될 만한 곳은 이 두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은 이 지역의 개발 입지규제를 크게 합니까? 최소화합니까? 최소화하니까 반대로 하면은 최대한 개발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 말로 하면은 못 믿으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은 무엇을 수립하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수립되고 이 수립된 행정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럼 행정계획으로 무엇을 보장하면 땅 살까?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해야 할 용도구역 몇 개죠? 5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버지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오면 듣습니까? 금방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이 몇 개였죠? 5개. 그중 하나가 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오면 듣습니까? 오.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직 안 배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 오면 듣습니까? X잖아. 이것도 작년에 시험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본이 안 되니까 틀리죠. 자꾸 이렇게 기본.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용도구역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으니까 구별되는 다른 하나를 또 책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책은 나중에 혼자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전체를 자꾸 넓게 보게 하는 거죠. 넓게. 기본 이론, 기본적인 개요, 깊은 이해, 현장과 연계된 이해, 그리고 넓게 보고 외우는 거 하지 말고. 알겠죠? 네, 지금은 외우고 잊어버리고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면은 안 잊어버려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됩니까? 잊어버리다니까. 잊어버리고 반복하고만 해주면 돼요. 그게 잠재돼 있다가 나중에 몇 번 반복하면 보면은 기억이 나요. 객관식이니까. 그러니까 객관식인데 책도 보놓고 외워보라고 하진 않잖아. 시험장에서 다 보여준다고. 보고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우리의 암기라고. 그러니까 공법에 대한 암기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죠. 네, 외우고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고 반복하면 되죠. 그래야 또 우리가 다 잊어버려 또 3월달에 또 했나 싶으니까 또 처음부터 다시 하고 뭐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거죠. 네. 용도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용도구역은 잠깐만 우리가 수업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온 적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한 30년 동안. 왜요? 낼 게 없어요. 오지선다행인데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 지정목적, 행위제한 한 몇 개죠? 3개잖아. 그 오지선다행 문제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단독 출제가 없었습니다. 나오면 좋죠. 공짜로 한 문제 주는 거니까 쉬우니까. 그러니까 단독 출제가 아니고 용도구역의 복합적인 문제에서 한두 줄 들어갈 뿐이야. 그것을 위해서 4, 5월에 살짝 준비해드려요. 그런데 미리 출제도 안 되는데 미리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잖아. 도시자연공원구도 마찬가지예요. 지정권자, 지정목적, 그리고 행위제한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얘도 단독 출제가 없어요. 단독이 없다니까. 단독 출제가. 종합적인 문제에 한 줄 들어갈 뿐이야. 한두 줄. 수산자원보호구도 마찬가지라고. 그럼 3개는 안 해도 되잖아. 그 다음 이제 시가버처정은 입문과정을 할 때 비교적 조금 개요 설명을 다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3, 4월 과정에 이 2개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입문 과정에서 지금 조금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기본적으로 다뤄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번 강의할 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해도 충분하다는 거지. 쉬워서. 그러면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리하러 갑니다. 어떠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여러분 교재 한참 뒤쪽에 있을 거예요. 편집이 118페이지 오세요. 118페이지 오셔서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작년에 출제가 됐죠. 네, 입지규제 최소구역 별표를 하시면 되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일단은 지정 대상 등해 보겠습니다. 도시공 관리구역 결정권자 동그라미 합니다. 결정권자 동그라미 하시고 결정권자 중에서 누가 제외되죠? 시장 또는 군수는 제외. 가로 안에 비출 것입니다. 결정권자 동그라미 하시고 시장수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권자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이거 출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모두 정답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누구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구를 제외한 도시군 관리구역의 결정권자가 전부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권자 전부 지정권자 되는 거죠. 누구를 제외한다고? 그렇죠. 시장, 군수를 제외한다고. 제외라고 적어야 되죠. 시장, 군수를 제외한, 시장, 군수를 제외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 제소구의 지정권자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결정권자, 시장, 군수를 제외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권자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자고. 앞에서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또 해도 되죠. 같이 메모해요. 같이 메모해요. 저 혼자 쓰면은 손해보는 기분이야. 같이 적어야 될 것 같아. 네. 준비되셨어요? 네, 갑니다. 여러분,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했죠? 시도지사. 이제 시도지사 또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 그죠? 아까 우리 한번 했죠? 다시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이제 정도껏 해야지. 그 다음에 자,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시를 무슨 시라고 하죠? 대도시. 좋아요. 대도시는 누가 결정하죠?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하죠. 그래서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들이 시가와 입지규제 소구의 지정권자 되는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렇게 돼요. 예외적으로 중요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 장관도 시장, 군수에 해당하지 않은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권자니까 국토교통 장관도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맞습니까? 네, 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될 수 있죠? 시도지사. 그리고 누가 될 수 있죠? 대도시시장이 전부 지정권자 될 수 있다고. 누구만 빼면 되죠? 결정권자 중에서 시장, 군수만 제외하면 돼요. 그 부분은 그렇게 수험 준비하시면 돼요. 다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이 3개 있는데 밑줄 그어드리겠습니다. 줄 그십시오. 도시지역에서 결정권자 뒤에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 밑줄 거예요. 빨리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하고 동그라미 1번 쓰세요. 도시 정비를 촉진합니다. 동그라미 2번 쓰세요. 지역 거점 육성 동그라미 3번. 이것은 지정 목적이라고 하면 살짝 메모해 놓고 외우지 말고 그냥 지정 목적 적어 놓고 낯설지 않을 정도 읽어두면 되죠. 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이 박산에 몇 개 들어있죠? 5개. 이 5개가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박산의 기억부터 미음까지 앞으로 묶으셔서 앞에다가 지정 대상이라고 적으시면 되죠. 입지규제 소속의 지정 대상. 작년에 여기서 시험 나온 거죠. 네, 여기서도 정답이 하나 결정됐습니다. 자, 앞을 봐줄까요? 네. 입지규제 소속의 지정 목적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네. 여러분 잠깐만요. 아까 삼성동 한전부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수립되죠.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게 되는, 제도적으로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내용,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내용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9페이지 봐요. 119페이지 오른쪽 상단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 줄 것이고, 지나가다 보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설명하면서 쓰면은 여러분은 네, 박선의 그 단어를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눈에 잘 보이게. 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29개가 있어. 그러면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에 질러서 샀는데 여기다 장례시장 영업이나 하라고 해. 그러면 본전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맞아. 29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가운데서 사업성이 있는 용도는 다 건축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29개 가운데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늘려줄까 줄여줄까? 늘려줘야 돼요. 용도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박스 안에 기억번에 있죠? 예,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늘려줍니까? 줄여줍니까? 늘려줘요. 종류 동그라미. 종류를 늘려줍니다. 종류.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그리고 또 규모. 대규모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모도 늘려주는 거죠.
29개 용도 가운데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도는 전부 건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그 청와대에서 뭐 대기업 회장님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대통령하고 토론하셨죠? 차도 마시고 뭐 산책도 하고. 그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 삼성동 한전부지에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났잖아요. 났는데 105층인가 뭐 그렇게 나왔죠. 105층 빌딩 올라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현대가 지으니까 현대 본사 옮겨와야 되니까 업무용대 빌딩, 건축법상 업무용대 빌딩 들어가겠죠.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 세계적인 특일급 호텔, 숙박시설,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냥 좀 계획을 본 적이 없으니까 숙박시설 특일급 호텔 들어가요? 안 들어가? 들어갈 것 같다. 번져 뽑아야 되니까 세계적인 특일급 호텔 들어가겠죠. 백화점 분양할까 안 할까? 판매실 분양할 것 같아. 제 생각은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계획을 본 적은 없고 돈이 돼야 되니까 사업성이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자동차니까 컨벤션 전시, 자동차 박물관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시지역에서 토지용이 한 가지입니까? 둘 이상입니까? 둘 이상이니까 도시지역에서 토지용, 복합적인 토지용이 정진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목적에 밑줄 꽂이는 거, 복합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이 정진됐죠. 그때 복합은 뭐죠? 업무, 숙박, 판매시설 용도 등이 복합적으로 그 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강남 처음 개발할 때 한전부지가 됐겠죠. 정확히 잘 몰라 나는. 모르지만 강남 개발하면서 한전부지가 삼성동에 자리를 잡았겠죠. 잡고 5년 10년 있었습니까? 30년 정도 있었습니까? 30년 이상 됐겠지. 근데 그 지역은 30년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더욱더 도시 재생이 필요했던 곳이야. 그럼 이렇게 개발되면 어떻게 되죠? 도시 정비가 촉진된 거잖아. 그 지역에. 정비가 도시 재생, 정비, 도시 정비가 촉진된 거 맞죠? 그리고 또 다른 제1롯데월드처럼 강남의 랜드마크, 지역 거점으로 육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이 도시지역에서 토지용에 복합적인 토지용을 정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지역 거점 육성하고 도시 정비 촉진하고 그게 목적이라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건축의 용도, 종류, 규모를 늘려주고 그러면은 규모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야 됩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건축 가능한 면적을 가장 크게 완화해줘야 되겠죠? 건폐율 완화해 줄 거 아니야. 건폐율 동그라미 그 밑에 니은보낸가 있죠? 건폐율 완화, 건폐율 완화해 줘. 그러면 용적률을 높여줘야 청소가 올라가는 거 알고 있죠? 네, 용적률 풀어주겠지. 그런데 용적률이 완화되어서 높이는 올라갈 수 있는데 건축법에서 규제를 받으면 또 용적률 완화는 효과가 없죠. 효력이 없잖아. 그래서 그 용적률 완화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법상 높이도 동그라미, 높이 규제 완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105층 빌딩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주변에 도로가 4차선 도로면은 그 많은 복합적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 아니야. 4차선이면 되겠어. 건물 모양이 나겠어. 강남대로도 왕복 10차선 막 넘는데 그럼 기반시설 부족하면 기반시설 확충해 줄까 안 해줄까? 해줘요. 그래서 그 밑에 있을 거야.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보, 동그라미 두면 되겠죠? 기반시설 확보도 해주는 거야. 돈 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더 놀라운 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도 다시 결정해 줄 수 있다. 세상에. 그러니까 10조를 질러도 나중에 이거 개발 다 끝나면은 15조, 20조, 30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산 가치가. 맞죠? 돈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시가 올리면서 5조 하니까 10조 질러버리니까 했잖아. 그죠? 주가도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근데 며칠 있다가 회복된 게 이런 이심전심, 그것도 제 말입니다. 정부하고 교감이 있으면 저는 몰라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정도 대기업의 회장님은 그 정도의 정보력이 없었을까? 정부가 말하지 않았겠지만 이심전심으로, 그죠? 거기도 부동산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에도. 그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조언을 받고 다 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소시민들은 그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안 외워도 자연스럽게 좀 되죠. 외워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요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암기를 해야 될 대상이 좀 줄어들잖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 대상 118페이지 체크해야 되죠. 지정 대상 다시 돌아오십시오. 118페이지 왼쪽 아래. 자,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 대상에서는 기역, 디귿, 리얼을 조심하면 되죠. 이 앞번 시험 작년에 미음본이 들어갔어요. 지문에. 그래서 이거 다시 넣지는 않거든. 나온다면은 기역, 디귿, 리얼을 조심하시면 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까? 도시군 계획입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상 앞뒤로 가려야 되죠. 거기 도시군 계획하면 틀려요. 도시군 관리 계획 쓰면 틀려요. 시험 그렇게 낸다고. 도시군 기본 계획상 줄 거죠. 도심과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디귿번 몇 개? 3개. 2개 이상 하면 틀려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는 줄 것이십시오. 대중교통 길절지로부터 10km 이내입니까? 1km입니까? 1km 이내. 10으로 시험 내겠죠. 네. 그리고 리얼번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줄 것이십시오. 노후 불량증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 공업지역 자리에 상업지역 쓰면은 틀려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업지역 밑에 아니야 상업지역 적으셨습니까? 공업지역 밑에다 그렇게 설명하면 적는 건데 공업지역 밑에 아니야 상업지역 그렇게 적으시면 좋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얼을 중심으로 준비하고요. 리언, 미음은 읽어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119페이지 오셔가지고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6번을 리딩, R, 리딩 읽어보시라고 리딩 표시해둡니다. R 읽어두시라고. 나중에 동그라미 4번은 네,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3, 4, 5에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이제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9번을 발표하십시오. 동그라미 120페이지 9번.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건축은 여보세요.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지정되면 행정구역일 수 됩니다. 그 행정구역이 무슨 구역이죠?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이잖아. 이 계획에서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 종류, 규모로 건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범위 내에서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맞도록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에 맞도록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규제 취소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개별 법률입니까?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입니까?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번 제일 끝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입지규제 취소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줄 거예요. 9번 입지규제 취소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세 번째 줄 오십시오. 무엇이죠?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그리고 10번 이럽니다. 10번 다른 법률에 적용되지. 이거 작년에 이것도 시험에 반영됐고요. 네, 작년에 암기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네. 자, 기억번 입지규제 취소구역에서 다음 법률의 적용을 아니할 주제라고 해서 입지규제 취소구역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3개가 있습니다. A, B, C 묶어서 완합니까? 적용 배제입니까? 적용 배제. 입지규제 취소구역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법 규정이 3개가 있죠. 주택법상 줄 것이고 주택법 저 뒤에 주택의 배치 주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주택 배치 그리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그리고 주택법상 대지 조성 기준 등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줄 것죠. 줄 것이십시오. 부설 주차장 설치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부 동그라미 하십시오. 부설 주차장 할 때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줄 것이고 저 뒤에 미술작품 설치 줄 것이고 미 동그라미 주부민은 완화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 외울 때 주부민은 배제하고 그렇게 오는 거야. 주부민은 배제하고 입지규제 취소구역에서 주부민은 배제합니다. 주택의 배치, 부설 주차장 설치, 미술작품 설치 기준의 적용은 배제하게 되죠. 이거 설명 잠깐 드리려고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드시고요.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주부민은 배제하고 여러분 우리 롯데월드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평당 1억 정도 한다며. 그죠? 평당 1억.
100평이면은 100평 쓰면은 이야 상당하다 그죠? 이야. 근데 롯데월드에 주거 용도를 쓰면서 32평 살 수는 없잖아요. 맞죠? 100억 단위. 예,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는 있을까 없을까요? 분양되면 하겠죠. 평당 1억씩 분양되면 하겠죠. 사업성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택법 기준에 맞도록 주택을 배치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해서 돈 벌라고 주택법상 주택 배치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상을 한 거죠. 법적으로 이 법 적용하지 않을 테니까. 사업성이 있으면은 업무 용도를 쓰지만 저 위에 이제 조망이 좋은 곳 이런 곳에 평당 뭐 1억씩 분양하겠네요. 제가 하는 이야기 지금 법 설명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본 적도 없고 저는 몰라요. 제가 하는 이야기라고. 주택 배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그럼 세계적인 특일급 호텔 105층 업무용도의 빌딩 주상복합 업무용도의 빌딩 그리고 판매시설 백화점 분양되는데 주차장 만들까 만들까? 이걸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 주차장 설치하라고 법률을 들이대는 게 이상한 거잖아. 알았어 하시라는 거죠. 알았어. 맞잖아요. 여기서 주차장 몇 대 설치하라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으면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기를 적용해서 주차장 안 만들면 규제를 해야 돼요. 저는 말 안 듣거든. 근데 이 정도 건물이라면 주차장 다 완벽하게 주차시설 갖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법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 규정이 뭐냐면 우리 강남의 빌딩도 여기 입구에 입구 빌딩 앞에 조각품 미술작품 보셨습니까? 손 이거 있잖아 여기. 그 건물주가 미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용도 지역에 일정한 용도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미술작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 삼성동 한전부지에 105층 업무용도의 빌딩 올릴 때는 미술작품 설치하라고 강제하는 그 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예술적 가치 미적 가치 고려해서 짓겠습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국에서는 주부민은 배제예요. 이걸 작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주부는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역할, 송구한 역할이 있으니까 주부에게 미의 잣대를 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주부에게는 미를 적용하면 그렇게 설명했다가 인터넷에 바가지로 욕먹었다고.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너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분명히 안 한 거예요. 주부는 미를 딸릴 필요가 없죠라고 해도 혼났죠.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에서 적용 완화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에서는 다음 법률 적용을 배제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A와 B를 묶어주죠. 121페이지 A, B 박산에 A, B를 묶어서 적용 배제입니까? 적용 완화입니까? 적용 완화 적어주십시오. 적용 완화. 입지규제 최소구에서는 다음 법률의 적용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법률의 적용을 완화하게 됩니다. 완화할 수 있는 법률 규정 두 개가 있죠. 학교보건법상 출거십시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행위 제한입니다. 행위 제한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 인근에 초등학교 있으면은 인근에 뭐 50m 몇 미터 이내에 그리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를 지정해서 이런 곳에 나이트 클럽 있으면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초등학교 학교 가는데 뭐 이렇게 아저씨들 막 이렇게 술 그죠? 안 되겠죠. 여기에 카지노 시설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단란이 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것을 규제하려고 만든 게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행위 제한이라고. 근데 아까 만약에 그 삼성동 한전부지에 세계적인 특일급 호텔이 간다면은 호텔이 들어오면 세계적인 특일급 호텔이니까 외국 관광객 그죠?
돈 많은 외국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할 거 아니야. 내국인도 가겠지만 그분들은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카지노 영업을 허용할 수밖에 없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도 이런 것은 완화해 주겠다는 거죠. 진짜 많이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호텔 지하에 바 필요하죠. 단란주도 필요하죠.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관광 호텔 안 되거든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두에 두고 이런 행위자를 완화해 주겠다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자. 여러분 종묘는 우리 조선시대 역대 왕들 위패 모셔놓고 제례를 거행하고 하죠. 그죠? 이런 것도 좀 그래도 경건하고 약간 엄숙해야 되고 그런 곳이잖아. 주변에 러브호텔 아니잖아. 나이트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제하려고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이런 규정도 다소 뭐 해주겠다는 거죠.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최소한의 규제는 하겠죠. 배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는 두 개를 동그라 하면 돼요. 이렇게 오면 되죠. 이렇게 오면 되죠. 입지 규제 취소 구역에서는 주부민은 배제하고 행위자는 완화하고 그렇게 묶는 거잖아. 주부민은 배제하고 행위자는 완화하고 그렇게 오시면 되죠. 근데 이거 하나 외웠다고 한 문제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 보면은 전부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줄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줄씩. 그러니까 꼭 이렇게 콕콕 집어드는 것도 외웠는데도 안 나온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렇다고. 통째로 여기서 한 문제 뽑아버리면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 오시면 돼요. 123페이지. 123페이지 확인 예제 아래에 보면은 네, 용도지역 미지당 미세먼지역에서의 행비 제한부터 네, 좀 휴식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